안녕하세요.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 서비스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젠다인데요. 먼저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차례대로 검색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 분석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K&N 추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분들이 관심이 많은 성능 및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일까요? 데이터는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웹 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진화를 하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의 행동이 수집되기에 이르렀고 데브옵스 환경 그리고 자동화된 기기들에서 로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커넥티드 카와 같은 서비스들로 로그인과 제어 이런 데이터들이 상상 이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업무, 쇼핑에 이르기까지 삶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 생산을 더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은 점점 늘고 있죠. 여기 보시는 빠른 질의 및 응답, 쉬운 설치, 운영 편의성, 보안, 강력한 분석, 실시간, 대시보드,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개발자인 나에게로 왔을 때 정신을 차려보면 인원은 항상 적고 살펴볼 서비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살펴보다 보면 많은 서비스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정신을 차려보면 이렇게 복잡한 아키텍처가 제 앞에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로 복잡한 아키텍처를 만드는 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히어로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로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는 오픈소스고요. 완전 관리형이기 때문에 AWS 콘솔에서 생성하면 개별 서버에 들어가셔서 컨피규레이션 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키바나와 엘라스틱 서치 클러스터가 바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배포 유형이라던가 버전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을 왼쪽과 같이 고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을 하고 잠시 후면 바로 엘라스틱 설치와 키바나에 대한 엔드포인트 주소가 나옵니다.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키바나에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콘솔이나 CLI를 통해서 쉽게 인스턴스의 변경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러스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확장이 아주 쉽습니다. 또 주기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핫, 웜 스토리지 적용 그리고 삭제를 인덱스 상태 관리를 통해서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API로 이미 제공되고 있어서 서비스 적용 시에 쉽게 추가적인 API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키바나를 통한 빠른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적은 인원으로 실시간 검색 그리고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게 API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CURL 명령어를 통해서도 쉽게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JSON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포스트 메서드로 인덱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마련된 API와 함께 저희 아마존 서비스들과도 쉽게 연동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팅 자원에서 API, 클라이언트 등을 사용해서 바로 데이터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또 DB나 S3 등 다양한 소스에서 이벤트 처리 혹은 데이터 스트림 그리고 EMR 하드 환경에서도 쉽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키텍처에서도 쉽게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왼쪽처럼 실시간으로 커리를 해보시거나 키바나를 통해서 오른쪽처럼 시각화를 해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들이 모두 API를 통해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에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를 사용해서 검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객분들과 검색 관련 요구사항을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로 해결을 했고요. 관련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사례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고객분들이 한 달 정도 안에 검색을 서비스에 도입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양양마켓이 있고요. 이 양양마켓은 기존의 RDB의 검색용으로 따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하고 라이크 쿼리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우에 결국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검색이 늘면서 쿼리 성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형태소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용 레이저 포인터로 검색 시에 고양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안 될 수도 있고 동의어 등에 대한 검색이 지원되지 않아서 양양이로 검색을 하실 때 고양이 검색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랭킹을 직접 만들어야 되고 이런 모델의 운영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기존 아키텍처이고요. RDB를 사용해서 왼쪽처럼 파트너사가 등록한 상품을 RDB에 넣고 고객들이 오른쪽처럼 RDB에서 라이크 검색을 하시는 거죠. RDB를 사용해서 화장실 검색 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하나 라이크로 맞는 검색을 찾아서 동작은 하게 되지만 문서가 많아지면 느려지고 트림을 사용해서 공백을 없앤다거나 해도 여러 단어 검색 시에는 검색어의 순서에 따라서 찾지 못하는 문서들도 나옵니다. 검색 엔진은 이런 검색을 위해 인버티드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해당 단어에 대해서 어떤 문서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지 저장해 놓는 형태입니다. 이런 걸 인버티드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검색하면 바로 어떤 문서들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단어의 순서에 상관이 없이 빠르게 검색이 가능해지는 거죠. 엘라스틱서치는 이렇게 필드마다 인덱싱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검색 시에 결과를 리턴을 해줍니다. 보시면 왼쪽에 문서가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는 각 필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어들을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버티드 인덱스로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럼 검색어가 들어왔을 때 다음과 같이 검색 단어, 즉 텀에 대해서 대상 문서들 중 맞는 문서를 랭킹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빠르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 등록 시에 기존에는 검색을 위한 데이터를 따로 처리를 하셔서 RDB에 넣었다면 이제는 이 데이터를 JSON 형태로 엘라스틱서치 서비스에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검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한국어 검색을 아주 빠르게 구현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팅스에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위한 어널라이저 설정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 매핑에서 형태소 분석을 할 필드들을 저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보시면 타이틀과 다른 필드에서 저장할 때 또 검색할 때를 위해서 위에 세팅스에서 설정한 My Analyzer를 사용하도록 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 오뚜기 장난감과 고양이 반자동 화장실 제품 2개를 인덱싱을 했습니다. 보시면 상품명과 브랜드, 카테고리, 그리고 가격 정보를 넣어서 텍스트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격대별로 검색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2가지 문서를 저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인덱싱을 하자마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로 고양이가 좋아할 화장실이라는 검색어에도 적절한 상품이 검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어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럼 랭킹도 잘 관리되는지 보기 위해서 문서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보시면 고양이,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ETC 필드에 저렇게 초록색처럼 더 많이 들어간 문서입니다. 검색할 단어가 더 많이 들어가면 검색이 좀 더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타이틀만으로 대상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캣 워먼 고양이, 반자동 화장실이 더 검색 결과 상위를 차지하지만 새로 넣은 문서와 스코어는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가 새로 넣은 문서이고요. 반대로 타이틀만이 아닌 전체 필드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새로 추가한 문서가 더 상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엘라스티서치 서비스는 BM25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요. 쉽게 문서 내에서 단어의 빈도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많은 문서에서 흔히 발견되지 않는 단어일수록 점수를 높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를 저장하면 이렇게 랭킹이 알아서 반영이 됩니다. 추가로 또 이런 스코어에 대해서도 원하시는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고양이를 냥냥이로 검색하기 위한 동의어 사전 등도 쉽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원하시는 상품이나 컨텐츠 데이터를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하시고 해당 상품 정보를 인덱싱해서 바로 검색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그런 아키텍처이고요. 또 S3에 이미지가 올라오면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람다가 자동으로 트리거링 돼서 레코그니션 API에 질의를 하고 또 이런 사진에 대한 라벨 정보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에 S3 위치와 또 추가된 라벨 정보를 아마존 엘라스티서치 서비스에 넣어서 이미지에 대한 검색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분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 조인하기 전에 국내의 가장 큰 포탈의 어널리틱스 서비스와 블로그, 카페, 뉴스, 쇼핑 통계를 엘라스티서치 서비스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사용하는 포털에서 통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가 여러 가지 엔진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엘라스티서치가 운영, 성능, 통계 지원, 그리고 확장, API 구성 등에 대해서 가장 적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다 보면 서버 로그 혹은 제이슨 로그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엘라스티서치는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통계 쿼리를 제공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그램, 썸, 민맥스, 텀 어그리게이션 등 굉장히 다양한 분석 쿼리를 지원을 합니다. 웹 로그를 예로 들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저 에이전트, 호스트, IP, 위치 정보, 그리고 OS 등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엘라스티서치 서비스에 저장을 하시고 쉽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SQL 그룹 바이 카운트를 하시는 것처럼 텀 어그리게이션으로 API를 사용해서 각 OS별로 방문한 횟수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쿼리에 대한 OS별 카운트가 결과로 이렇게 리스판스로 나오게 되고 키바나 등으로 시각화를 해서 이런 통계가 사용자에게 다시 제공될 수 있는 거죠. 또 유니크 카운트를 위해서 이렇게 카디널리티 쿼리를 사용을 해서 유니크한 방문자 수를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키바나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쿼리를 사용을 해서 시각화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엘라스티서치 쿼리가 어렵다면요, SQL로도 쿼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엘라스티서치 서비스는 라이센스 등의 추가 구매 없이 SQL 쿼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SQL 자체를 API에 넣어서 질의를 하시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익숙한 SQL을 사용해서 아까 OS별 방문자 수를 똑같이 보실 수도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텀 어그리게이션 쿼리로 구했던 OS별 방문 수를 동일한 SQL로 똑같이 구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아까 방문자 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SQL 쿼리로도 질의를 하셔서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쿼리 결과가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추천 서비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는 KNN 플러그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끼리 모여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노란 사람이 보이는데요. 노란색 동그라미에 노란 사람과 가까운 사람 3명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더 많아서 나쁜 사람일 수가 있고 6명을 보면 착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저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KNN을 사용하면 비슷한 벡터를 가진 제품 추천, 사기 탐지, 유사 이미지, 또 시메틱한 문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경량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데모를 보시기 전에 잠시 설명드리면 RGB는 색을 RGB 각각에 대해서 0에서 255 숫자로 나타내고 비슷한 값을 가지면 비슷한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텍스트 검색으로 블루라는 텍스트 검색을 하시면 블루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검색이 되는데 KNN으로 블루색의 RGB 값, 그러니까 벡터로 검색을 하면 울트라 마린과 같이 단어가 아닌 유사한 색상 검색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 예제에 대해서 잠시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를 클릭을 하고요. 미리 만든 KNN 클러스터에 들어가서 키바나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키바나에서 데브툴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ES에 쿼리를 던질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컬러 값으로 KNN 추천을 할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콘솔에 가서 보시는 것처럼 colors.csv에 미리 색상 데이터를 제 PC에 다운로드 해놨는데 보시면 색상 이름과 RGB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로그스태시를 통해서 엘라스틱서치 서비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인풋에 데이터 위치가 지정되어 있고요. 필터에 보시면 각 필드들을 저장을 하고 RGB 값들로부터 KNN용 벡터로 쓰일 RGB 벡터를 필드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저희 엘라스틱서치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생성한 인덱스에서 RGB 벡터와 데이터에서 넣어주는 RGB 벡터가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스태시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스태시 명령으로 데이터를 넣게 되면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아마 금방 들어가게 될 겁니다. 데이터가 다 들어가면 잘 들어갔는지 다음과 같이 서치 쿼리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쿼리를 하고 결과에서 865개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존처럼 텍스트 검색으로 하던 블루로 검색을 한번 해볼 겁니다. 보시면 검색 결과에 블루라는 단어들이 들어간 것만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RGB 벡터로 블루 색상의 벡터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검색을 해볼 텐데요. RGB 벡터로 검색을 하고 나면 기존의 블루 텍스트가 검색이 안 되던 것들이 블루 계열 색상들이 벡터로 인해서 일렉트릭, 울트라마린 같은 색상이 검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텍스트는 검색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핑크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검색 시에는 핑크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문서들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핑크에 RGB 벡터로 검색을 했을 때는 버블검이라는 색상이 검색이 될 텐데요. 한번 저희가 검색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되시면 버블검이 핑크색, 풍선껌 색깔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색상을 텍스트가 아닌 벡터로 검색을 해보셨고요.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KNN을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이미지 벡터를 추출을 해내고 이 벡터를 저장해 놓으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원피스에 대한 사진을 쿼리로 해서 유사한 상품을 추천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벌트 같은 모델을 통해서 언어에 대해서도 벡터 모델이 있다면 결혼 드레스라는 검색어로 웨딩 드레스에 대한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능과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서치는 다양한 인스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 용도로 형태소 분석을 사용하고 인덱싱될 텍스트가 많으면 CPU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그리게이션 쿼리가 많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는 보시는 표는 저희 블로그를 좀 제가 최신화를 해본 건데요. 그 링크에 있는 것을 최신화 해본 거고 데이터 양이나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서 클러스터 구성 시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인스턴스 선택은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고객 문의 중에 성능에 관련된 문의가 많은데요. 간혹 잘못된 사용으로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드 수를 설정 시에 현재 노드 수에 잘 분포될 수 있는 숫자인지를 감안하셔서 만약에 세대가 운영 중이시라면 샤드 수를 3개 혹은 6개 등으로 지정을 하셔서 특정 노드의 읽기나 쓰기가 몰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운영상 노드를 추가하거나 리플리케이션 수를 바꾸실 때는 밸런싱과 같은 작업 때문에 샤드가 이동을 하거나 복사되면서 IO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사용자 쿼리가 많은 시간을 피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샤드가 너무 크거나 또 샤드가 너무 많은 경우 불필요한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병렬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되는 샤드의 크기를 보시고 적절한 용량에 맞게 샤드 수를 조절을 해주시고 또 벌크한 인덱싱이 필요한 시점에는 리프레시 인터벌을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이 1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설정에 따라서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많은 문서들을 한꺼번에 인덱싱을 진행하실 때는 복제본 수를 줄이셔서 한 번에 라이트하는 양을 줄이시고 나중에 한가한 시간에 복제본 수를 늘려서 다시 이제 복제본 수를 맞추시는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비용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시는데요. 정말 필요한 필드만 저장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제 경우에는 키워드로 저장하면 되는 필드를 텍스트로 잘못 저장을 해서 저장 공간과 CPU 리소스를 낭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상태를 활용하셔서 필요하신 기간의 데이터만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 저장되고 자주 쿼리되는 데이터는 핫스토리지에 그리고 7일 후와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난 데이터는 가격이 저렴한 웜 스토리지로 이동을 하시고 90일이 지난 문서를 삭제하는 이런 정책을 정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아마존 엘라스틱서치가 알아서 이런 데이터를 관리를 해주고 비용 측면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웜 스토리지를 위해서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에서는 울트라 웜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3의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한 개의 세그먼트로 저장을 해주고 내구성 및 가용성을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리플리케이션을 없애주기 때문에 기존의 예약 인스턴스 사용 시보다 케이스에 따라서 약 75%까지 더 저렴하게 사용하시면서도 HDD로 구성하시는 것보다 약 2배 빠른 성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덱스 상태 관리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더 표현해 보면 그림과 같이 최근 데이터는 핫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시고 7일이 지난 데이터는 울트라 웜 스토리지로 이동을 해서 비용을 절약하시고 90일이 지난 데이터는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인덱스 상태를 잘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저희는 검색 서비스, 데이터 분석, KNN 추천, 성능 및 비용 최적화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를 사용해서 우리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시간상 살펴보지 못한 문서, 필드 단위의 수준의 액세스 제어와 같은 보안, 그리고 랜덤 컷 포레스트를 사용하는 어노말리 디텍션 등도 특별한 추가 비용 없이 지원이 되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에 대해서 소중한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세션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